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1일 을사 두번째 기사 1487년 명성화 23년 의금부의 사례기를 김석이 처음에 국문할 때 공수를 하기를 어미를 관아의 서헌에 초빈하였고 또 상제를 마친 뒤에 아비를 평양에서 뵙고 처음으로 기녀 105가를 간음하였다고 하고 다시 국문할 때는 이르기를 어미를 관아의 서현에 성빈한 것이 아니고 서현 밖의 지인 집 울타리 안에다가 가가를 만들어 성빈하였으며 또 아비가 부임할 때에 따라가서 이미 105가를 간음하였고 상제를 마친 뒤에 다시 간음하였다고 합니다. 전후로 말을 달리하니 성끝에 장신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일기가 몹시 추운데 만약에 장령을 가한다면 아마도 운명하는 데 이를 것이다. 만약에 장신을 하지 않고서 자백을 얻지 못한다면 서하로의 반애됨이 있을 것이니 어찌해야 가하겠는가. 그것을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어미를 초빈하고 기녀를 간음한 것은 강상에 관계되니 반드시 형신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율문 안에 확정이 없이 간음하였다고 지칭하는 것은 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의혹을 해결하고 성사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아니하니 진실로 마땅히 끝까지 캐물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풍문의 일이고 형신할 때 혹 운명할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단사가 아니니 동료들에게 아예 끼지 못하는 바가 되고 이미 그 직을 파하였으니 누가 다시 첨가하려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비록 형추를 가한다 해도 자명하기란 어렵습니다. 기녀도 이미 죽었고 다른 증인이 될 만한 사람도 없으며 일이 요원하여 쉽게 잊어버렸을 터이니 강제로 그 실정을 팬다면 아마도 장하에 상할 것입니다. 하고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일이 15년 전에 있었으니 주문하여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석의 공초에 전후가 어긋나니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형부를 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심해의 의논에 따랐다. 단사는 풍행이 단정한 선비이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3일 무신 첫번째 기사 의정부 조찬성 이철견이와 쌀의기를 공주 판관 우윤공은 신의 생질인데 이달 초 2일 밤 이경에 관하로 돌아올 때 누가 쏜 화살에 맞아 왼쪽 팔뚝을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전들은 매우 경황함이 없었고 목사도 변고를 듣고 또한 두려워하여 즉시 수색해 잡지 않았으므로 우윤공은 곧 처자를 데리고 화순으로 갔습니다. 청컨대 속히 조관을 보내어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는 진실로 비상한 변이다. 어찌 부민이 수령을 해하려고 하는가. 마땅히 강명한 조관을 택해서 보내어 국문하도록 하라 하고 곧 이 종호를 보내었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3일 무신 두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전력부의 장귀건이 아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죽은 어미의 제삿날에도 따라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유리 장 100대에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귀건은 아비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비가 때리려고 하자 칼을 들고 항거하였으니 춘추의 악한 마음을 책하는 법으로 논하면 진실로 마땅히 중하게 논해야 한다. 장 100대를 온성에 안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3일 무신 세번째 기사 사관은의 쌀이기를 여기 홍행의 초사 내에 그 아들 검충의 아비를 처음에는 김승경이라 하고 중간에는 이간이라 하고 마지막에는 또 김승경이라 하였고 또 갑진년의 초안에는 검충의 아비를 김승경으로 시행하였으니 검충은 마땅히 김승경의 아들로 논정해야 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창류는 그 남편을 자주 바꾸므로 집에서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며 그 소산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김승경은 불복하는데 다만 초안만 가지고 논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다시 관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분간하게 하소서 하고 윤필상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간부 가운데서 현관을 택하여 남편이라 지적하는 것은 장기의 예사 일입니다.
비록 갑진년의 소관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역시 완성되지 않는 서류이니 이것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아마도 온당치 못할까 합니다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장기를 집에서 데리고 사는 자의 소생 외에는 양인을 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대수 인원의 공사비를 얻어서 처첩을 삼은 자의 자녀는 그 아비가 장래에 원에 고하여 사실을 조사해서 노관한다고 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반드시 그 아비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칭한 연후에야 노관하는 것이 법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그 아비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데 소관에 따라 강제로 정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할 듯합니다. 자세히 분간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선순유는 의논하기를 장기는 본래 남편을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가고 저리 가니 비록 김승경의 기녀라 칭하더라도 김승경과 같은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가는 보잘것없는 미미한 자이고 김승경은 현달한 자이니 그 아들을 귀하게 하려고 하여 현달한 자를 아비라고 칭하는 것은 장기의 예사일입니다. 집에서 데리고 사는 자가 아니면 아비를 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대전에 입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물며 소관을 성적할 때에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다만 어미의 말만 들어 아무개가 아비가 된다고 하였으니 믿을 수 없습니다. 김승경의 아들로서 논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고, 이 승우는 의논하기를 이건과 홍형의 초사를 보니 검충을 잉태한 것이 이건과 통관 한 달에 있었으니 김승경을 검충의 아비라고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홍형이 그 말을 자주 바꾸었으니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승정원의 명하에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안칠함과 송령이 의논하기라 문안과 사정을 보면 김승경을 검충의 아비로 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김승경이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며 힘써 변명하려 하기 때문에 조정의 의논이 이에 의하여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만약에 평시에 있었다면 아비의 말로 사는 것이 가하나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김승경이 발명한 것이 현준의 처가 장언한 뒤에 나왔으니 그 말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를 밝히는 것은 이륜의 대사인데 초안은 다만 어미의 말에만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사성은 한갓 오가는 말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저 창계는 본래 남편을 정함이 없으니 진실로 집에서 데리고 사는 자가 아니며 그 소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홍행은 이미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녀가 아니고 검충을 잉태한 달을 당하여 이간이 2번이나 통관하였으니 초안의 사정으로 김승경을 검충의 아비라고 지정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김극금은 의논하기를 김승경이 검충의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말이 평일에 나왔으면 증좌가 비록 분명하고 소관이 비록 이루어졌더라도 홍행이 이미 집에서 데리고 사는 기녀가 아니고 소관 또한 김승경의 초사가 없으니 이것을 주장하여 강제로 부자를 삼는 것은 대의를 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소를 당한 뒤에 나와서 평일과 같이 논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증좌 문안과 홍행의 초사에 의하여 정해야 하나, 다만 김승경과 이간이 간통한 것이 모두 검충을 수태한 달에 있었고 홍행이 처음에 이간을 지목하여 아비라고 하여 월경으로 안다고 하고 뒤에 김승경을 지목하여 아비라고 하며 월경으로 안다고 하였는데, 간원에서 즉시 그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을 밝혀 묻지 않았으니 크게 잘못된 점입니다. 설령 한 사람은 아무 달 월경 전에 간통하고 한 사람은 월경 뒤에 간통하여 월경이 끊긴 데부터 산삭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뒤에 간통한 사람으로 아비를 삼아야 합니다. 만약에 2사람이 모두 월경 뒤에 간통하였다면 아마도 달리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다시 자세히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홍정승, 광릉은 이 일을 의논하지 않았으니 무엇 때문인가? 의논을 아뢰어 마치도록 하라 하니 홍응이 의논하기를 노관의 얘는 남편이 아는 바가 아니며 그 소생의 여부를 아는 것은 아비만한 이가 없는데 나의 소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논정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듯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검충의 아비를 정하는 것은 어려우니 내버려 두도록 하라 하였다. 노관은 문부에 기록하는 일이다.
성조실로 209권 성종 18년 11월 14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광주 목사 유양을 개최하고 아우러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로 209권 성종 18년 11월 14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상당 부원군 한 명의 졸기 철저하고 조지하며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한 명의 자는 자준이고 청주인이며 정영의정 한계의 아들이다. 어머니 이씨가 임시한 지 7달 만에 한 명이를 낳은데 배 위에 검은 점이 있어 그 모양이 태성과 두성과 같았다.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고 가난하여 스스로 뜰새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글을 읽어 잠옷 얻은 바가 있었으나 여러 번 과거를 이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이에 권남과 더불어 망형우를 맺고 아름다운 산이나 수려한 물이 있다는 말을 들으며 문득 함께 가서 구경하고 간혹 해를 마치도록 돌아올 줄 몰랐다. 경태 임신년에 경덕궁 직에 보직되어 일찍이 영통 사이에 놀러 갔었는데 한 노승이 사람을 물리치고 말하기를 그대의 두상에 광염이 있으니 이는 귀징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문정이 승하하고 노산이 나이 어리어 정권이 대신에게 있었는데 한 명의가 권남에게 이르기를 지금 임금이 어리고 나라가 위태로우니 간사한 무리들이 권세를 함부로 부리고 또 안평대군 이용이 마음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대신들과 친밀하게 교결하며 여러 소인들을 불러 모으니 화기가 매우 급박하오. 듣자니 수양대군이 활달하기가 한 고조와 같고 영무하기가 당태종과 같다 하니 진실로 난세를 평정할 제목이요. 그대가 문필에 종사하는 즈음에 무엇인지가 오래인데 어찌 엄연한 말로 그 뜻을 떠보지 아니하였소 하였다. 권담이 한 명회가 한 말로 쌀이니 세조가 한 명회를 불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한 번 만나 모고 의기가 상통하여 마치 옛날에 사귄 친구와 같았다. 마침내 무사, 홍달, 손 등 30여인을 청거하고 개유년 겨울 10월 초 10일에 세조가 그 이하여 김종서 등을 주설하고 한 명회를 추천하여 군기 녹사로 삼고 수충 위사 협책 정난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곧 사복시 소윤으로 올렸다. 갑술년에 승종은 동부 승지에 초배되고 을해년에 여름에 세조가 선위하자 여러 번 승진하여 조합의 승지가 되고 가을에 동덕주와 입 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우승지로 올렸으며 병전년 여름에 성산문 등이 노산을 복립할 것을 꾀하고 엄늘이 장사들과 교결하여 장덕궁에서 전국 사신을 연회하는 날에 거사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날에 이르러 한 명회가 이르기를 장덕궁은 좁고 무더우니 세자가 입시하는 것은 불편하고 운검의 제장도 시위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장차 연회가 시작들이 하자 상상문의 아비 성승이 운검으로서 장차 들어가려 하니 한 명회가 꾸짖어 저지하기를 이미 제장들로 하여금 입시하지 말게 하였소 하니 성승이 마침내 나갔다. 상상문 등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말하기를 세자가 오지 아니하고 제장이 입시하지 않았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그 무리들 가운데 한 명회를 해치려는 자가 있자 상상문이 말하기를 대사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비록 한 명회를 제가 한다 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하였다. 이튿날 일이 발각되어 모두 복주되었다. 이에 가을에 조화 승지로 올랐다. 선순정춘년에 가을에 승정대부 2조 판서로 뛰어 임명되고 상당군에 봉해졌으며 겨울에 병조 판서로 옮겼다. 기묘년에 황해, 평안, 함길, 강원도 채찰사가 되고 경진년에 승록대부에 가해졌으며 신사년에 보국 승록대부가에 가해지고 상당 부원군에 봉해졌으며 판병조사를 겸하였다가 이모년에 대광 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의정에 가해지고 계민년에 조화의정에 올랐으며 성화병술년에 영의정에 올랐다가 곧 병으로 인하여 사임하였다. 정현년에 길수인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켜 터무니없는 뜬소문을 만들어 말하기를 한 명회가 신수주와 더불어 불교를 꾀한다고 하자 한 재상이 아뢰기를 옛날에 칠국이 반하자 한나라에서 조조를 죽이고 칠국이 평정되었으니 두 사람을 마땅히 속히 가두소서 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는데 곧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석방하였다. 무자년에 가을 세조가 승하고 예종이 유교 명을 받들자 한 명회가 한두 대신과 더불어 승정원에서 윤번으로 숙직하며 서정을 참여하여 결정하였다.
이때 혜성이 나타나자 한명회가 아뢰기를 성문이 변을 보이었으니 그 응음이 두렵습니다. 창덕궁에 성이 있으니 마당의 중신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얼마 아니 되어 남이등이 반역을 꾀하여 복주되자 주충보사 병기 정난 익대 공신의 호우를 내려주고 기축년의 봄에 다시 영의정에 제수되었다가 가을에 사임하였다. 예정이 승하하고 금상이 즉위하자 정의왕후가 임시로 함께 청정하여 한명에게 명하여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겸하게 하니 극력으로 이를 사양하였다. 정의왕후가 정교하기를 세조께서 경을 사직지신이라고 하셨소. 지금 국상이 잇따라 인심이 매우 두려워서 당황하니 대신이 자신만 편할 때가 아니오 하니 한명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재주는 없고 임무는 중하며 국사를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하자 다만 병조판서만 겸하도록 명하고 십여년 여름에 순성 명랑 경제 홍화 조아리 공시의 호우를 내려주었다. 이 해에 혜승이 또 나타나자 한명회가 군영을 대궐의 동쪽 서쪽에 설치하기를 청하고 한명회가 서영을 거느리었다. 하루는 소대의 흥학의 중요성을 진술하고 이어서 아래기를 상경관에 서적이 없으니 마땅히 경사를 많이 인쇄하고 각을 세워 간직하게 하소서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는데 한명회가 사제를 내어 그 비용을 돕게 하였으므로 사림에서 이를 훌륭하게 여겼다. 갑진년 봄에 나이가 많은 것을 이유로 치사하기를 청하니 윤화하지 아니하고 괴장을 내려주었다. 이때 이르러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임금이 내일을 보내 치료하게 하고 날마다 중간을 보내 문명하게 하였으며 병이 위독하여지자 성지를 보내야 하고 싶은 말을 물으니 시중 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대를 몸에 가하게 하고 후수를 올려 입속으로 말하기를 처음에는 부지런히 하고 나중에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하소서 하고 말을 마치자 운명하였는데 나이가 73세이다.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음식을 들지 아니하고 특별히 내신을 보내어 제사를 내렸으며 또 백관에게 명하여 회장하게 하였다. 시호를 충성이라 하였으니 임금을 섬겨 즐개를 다한 것을 충이라 하고 임금을 보좌하여 능히 잘 마친 것을 성이라 하였다. 한명에는 성품이 관홍하고 도량이 심침하여 소절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항상 주장하는 이론은 화평에 힘쓰고 이를 결단함에 있어서는 강령을 들어 행하였으므로 세조가 일찍이 말하기를 한명에는 나의 자방이다 라고 하였다. 아들은 한부이고 딸은 장순 왕후와 공혜 왕후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명에는 젊어서 유학을 업으로 삼아 학문을 이루지 못하고 충순위에 속하여 뜻을 얻지 못하고 불우하게 지내다가 권남과 더불어 문경교를 맺고 권남을 통하여 세조가 잠재해 있을 때 알아줌을 만나 대책을 찬성하여 그 공이 제1을 차지하였으며 10년 사이에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고 마음속에 항상 국무를 잊지 아니하고 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 건설한 것 또한 많았다. 그러므로 권세가 매우 성하여 추구하는 자가 많았고 빈객이 문에 가득하였으나 응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니여 일시의 재상들이 그 문에서 많이 나왔으며 조관으로서 채찍을 잡는 자까지 있기에 이르렀다. 성격이 번잡한 것을 좋아하고 과대하기를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고 색을 즐겨서 전민과 보화 등의 뇌물이 잇따랐고 집을 널리 점유하고 희첩을 많이 두어 그 호부함이 일시에 떨쳤다. 여러 번 사신으로 명나라 서울에 갔었는데 늙은 환자 정동에게 아부하여 많이 가지고 간 뇌물로서 사사로이 황제에게 바쳤으나 부사가 감히 말리지 못하였다. 말년에 권세가 이미 떠나자 빈객이 이르지 않으니 초윤이 적막한 탄식을 하곤 하였다. 비록 여러 번 간간에 논박하는 바가 있었으나 소박하고 솔직하여 다른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훈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였다. 망형우는 서로의 용무나 지위 등은 문제 삼지 않고 마음으로 사기에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운금은 의장에 쓰는 큰 칼을 말한다. 불개는 모반이다. 유교명은 임금이 죽을 때 남긴 명이다. 성문은 별의 형상이다. 사직지신은 나라의 안위를 맡은 중신을 말한다. 소대는 왕명으로 입대하여 정사에 관한 의견을 상주합니다. 문경교는 죽고 살기를 같이하여 목이 떨어져도 마음이 변치 않을 만큼 친한 사귐을 말한다.
대책은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은 것을 이릅니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진향사 이봉이 북경에서 황제가 태황, 태후와 황태후, 황후를 책봉한 조서를 등사하여 아뢰었다. 그 조서에 이르기를 효는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정치는 반드시 후비를 바르게 하는데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은 예전에 갖추어져 있고 고금이 중히 여기는 바이다. 짐이 공손히 대업을 이어받아 화의를 통호하며 대륜을 돈독히 펴는 데 힘쓰고 교화와 치적을 널리 펴는 바이다. 아울러 생각하건대 성조, 모, 성자, 인수, 황태우께서 아름다운 덕이 하늘과 같으시고 경사를 선제에 모이게 하셨으며 국군을 융승하게 하시고 짐의 몸을 보육하셨다. 그리고 성모 황후께서 정정유자하시고 함홍 광대하시며 어지심이 규목보다 나으시고 사랑하심이 종사의 백일만 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성취함에 있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이성께서 이루어 어루만져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 도와주신 소치이다. 두터우신 덕과 깊으신 어지심이 끝이 없고 갚을 길이 없다. 진실로 생각하건대 천하로서 겸양하니 곧 반드시 그 존칭함을 각각 높이어야 하겠다. 내가 황희를 이은 축이 이긴 하나 책봉의 거행은 어찌 감히 뒤에 하겠는가. 이달 초 9일에 문무신공을 거느리고 금책과 금보를 공경히 받들어 현호를 올려서 황조무를 성자 인수 태왕 태우라 하고 모후를 황태우라 하였다. 그리고 제사를 돕고 양육을 돕는 것과 같은 것은 반드시 내 덕의 의짐에 요리하여 하므로 이에 비장씨를 책봉하여 황후를 삼아 내치를 돕게 하고 중궁을 밝게 바르도록 하였다. 대례가 이미 이루어지고 두터운 은혜가 널리 퍼졌으니 합당한 행사를 마땅히 뒤에 조목별로 보이야 하겠다. 사랑하는 도가 친근한 이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원한 이에게 미쳤으니 덕교가 사해에 널리 퍼지고 집안을 바르게 한 것이 도가 있으니 황조가 오래도록 무성히 뻗을 것이다. 이에 여러 방면의 고한이 모두 짐의 뜻을 알라 하였다. 화이는 중하어 오랑캐이다. 함홍은 포용하고 넓힌다는 뜻으로 광대한 등을 말하는 것이다. 덕을 말하는 것이다. 규목은 시경, 주남편의 그 규목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목은 나뭇가지가 아래로 늘어져 굽은 것을 말하는데 후비의 덕이 규목처럼 아래에 미쳐 질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중첩들이 그 덕을 삼아 칭송한 것이다. 종사는 시경, 주남편이 종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종사는 엿치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한꺼번에 99개의 알을 낳는다. 즉 후비의 덕이 질투를 하지 않아 자손이 많기 때문에 중첩들이 그러한 덕이 있으므로 그러한 복이 있다고 칭송한 것이다. 그렇군.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성공감 제조 이세필이 등이 와사리기를 선정정은 곧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니 그 단확은 마땅히 진체를 써야 합니다. 아니 선교하기를 예전에 이르기를 이에는 사치한 것보다 차라리 검소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다만 옛날처럼 수리하고 반드시 화사하게 할 것 없다 하였다. 단확은 선명하게 붉은빛의 혈을 말한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15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신등이 덕건대 한 명의 죽음을 들으시고 어제부터 소순을 드신다니 전일에 성상께서 황제의 부음을 들으시고 놀라고 슬퍼하시어 소순을 드시어 화기를 상하게 하셨는데 지금 강령하신 지 얼마 아니 되었으니 청건대 육순을 오리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1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화승지 한은이 아르기를 숙부 한 명의 상장에 수용되는 바는 국가에서 이미 갖추어 주었으니 어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만 숙부가 항상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 반드시 평생의 일을 기록하여 묘기다 도를 세워 후인들로 하여금 내가 누대의 은총을 지극하게 받은 것을 보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석을 운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격려하는 여러 고을에서 운반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16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특별히 상당군의 빈소에 제사를 내리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1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명하여 특별히 한 명의 상사에 백정포 10필, 백명포 10필, 종이 80권, 청밀 1석, 진유 1석, 총납 40건, 진날 2석, 유석 2장, 제색 과실 각각 8두를 부의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중 18년 11월 16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평안도 병마 우후 최진하와 병사 홍찬이 방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조심해서 조치하지 아니하여 적들로 하여금 만포진 소관의 외쥐리괴와 벽동 등지에 다시 침입하여 인축을 창살하게 한 것을 추국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충청도 관찰사 김여석의 서장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전의 수세 조에 매년 9월 보름 전에 수령이 연분 등재를 조사하여 정하고 관찰사가 다시 조사에 개문하며 의정부와 육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다시 아뢰어서 조세를 징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의정부와 육조에서 함께 의논한 것이 금년에 본도의 화곡이 잘 되었다고 하여 수전의 하중 이상은 1등을 더하고 나머지는 모두 계본에 따라 시행하였는데 충청도 관찰사가 말하기를 본도의 등재는 이미 1등을 더한 것인데 정부와 육조에서 또 1등을 더한 것은 적중한데 지나치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의 소견은 간혹 편견에서 잘못됨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와 육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조세를 거두는데 적중함을 기하고 관린 모두가 편하게 하는 것이 대전의 본의입니다. 금세의 세를 청근대 전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와 육조에서 의논하게 하였다. 신명의 윤필상, 홍응, 이철견, 이신승선은 의논하기를 정부와 육조에서 한 사람이 억탁하여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견문을 가지고 헤아려서 적중함을 얻은 것인데 감사가 스스로 자기의 소견을 옳다고 하고 조정의 공론을 경홀히 여겨 문득 서장으로 아랜 것은 대체 온당치 못하니 계목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이급배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재상경찰관이 재차 조사하고 올라온 뒤에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지, 이수기, 신준, 어세경, 이경동, 임수창, 권중린, 성숙은 의논하기를 무릇 토지의 품질은 한 고을 한 방면 안에서도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같지 아니하는 데다가 품흉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부득이 이런 아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전할 때에 이미 조사하여 정하고 그 품질에 따라서 만든 제도이니 다시 이것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농사가 잘된 것은 근거에 없는 바인데 하삼도의 연분의 계본에 상등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경하고 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육조에서 참작하여 의논해 정한 것이니 그의 적중함을 얻은 것입니다. 만약 감사가 아린 것으로 인하여 가볍게 고친다면 그 패단이 후 한 사람의 편견에 가려져서 조정에서 널리 들은 공의가 배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1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어세겸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영안도관찰사 성준과 남도절도사 여자신 등이 김단단무를 내지로 옮겨 살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고 그대로 해산에 머물러 두기를 청하였으니 조정의 의논과 같지 않습니다. 청문대 다시 널리 의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과 일찍이 영안도 절도사를 지낸 이들을 불러서 의논하라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김단단무는 이제 작은 도적이 되어 해산에 그대로 머물러도 무방할 듯하나 오히려 그 무리들을 끌어들여서 해가 오래되어 번성하였으면 진실로 큰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관찰사와 절도사가 이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두기를 결정하였으니 신은 실로 알 수 없습니다. 전의 의논에 따라 빨리 내지로 옮겨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신이 전에 있었던 의논을 어림하여 헤아려보면 지금 관찰사와 절도사가 비록 그 패단을 곡진하게 말하였지만 신은 오히려 의욕을 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이 친히 김단단무를 보건대 반복하여 속이는 것이 많아 이미 은혜와 신이로서 효유하여도 되지 않으니 마땅히 위험으로 징계하여야 합니다.
지금 사장 내에 억지로 내지로 옮겨두면 아마도 형극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찰사와 질도사로 하여금 저들이 원망을 품지 아니하도록 선체할 방도를 헤아려서 빨리 치게 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이 급변은 의논하기를 김단단무를 내지로 옮겨두는 것은 형세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신이 지난번의 의논에서 이미 진술하였습니다. 단지 지금은 성중과 여자신이 아랜 바가 이와 같으나 대저 먼 곳에서 미루어 헤아리는 것은 직접 보는 것만 같지 못하며 이것은 진실로 변경의 안위의 깃털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한데 깊이 생각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어유수 이철견 선순효 홍일호는 의논하기를 김단단무를 고식지계에 따라 적경에 살도록 허락하는 것이 비록 가까운 근심은 없으나 이 사람이 안거하게 되면 종류들이 어지럽게 내왕하여 낙토인 것을 살펴 알고 그들 또한 와서 살기를 원하면 그 형세가 막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번성하게 퍼져서 마치 제포와 부산포 이외와 같은 조정의 복심지환이 될 것이니 비록 지자라 하여도 그 뒤를 잘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단단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 당초에 투항에 와서는 면수를 피하고자 하여 내지에 살기를 원하다가 지금은 도리어 내지를 싫어하여 굳이 거절하고 따르지 아니하니 조정에서 이미 의논하여 내지에 옮겨 살도록 정하였는데 만약 우물쭈물을 하고 횡론하여 그대로 영구히 살게 한다면 어찌 성조의 위험이 있는 명령이겠습니까? 절도사로 하여금 조정의 인원을 가지고 경계하여 말하기를 너가 처음에 향화하여 투항에 왔음을 그 소원을 허락하여 내지에 살게 한 것이다. 또 듣건대 너가 본토에서 오적갑과 원수를 맺고 도피하여 왔다 하니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원망할 것이며 우리 또한 범죄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내지에 옮겨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잡아서 구토로 보내야겠다고 하되 이와 같이 계유하여 만약 들으려 하지 않거든 한결같이 병조의 수교에 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승스는 의논하기를 해산은 떨어져 있어 고단하게가 막심합니다. 만약 그들이 벗을 부르고 일가부치를 끌어들여서 번성하게 퍼지기를 이른다면 우리의 허시를 알게 돼 아마도 후 이를 뜻하지 않은 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병조 판서가 되었을 때 강제로 강원 지방으로 옮길 일을 이미 진술하여 아뢰었었습니다. 하고 정난종 이숙기 이종생은 의논하기를 김단단무가 처음 왔을 적에 임시로 거주를 허락하면서 떠날지 머물러 있을지 형세를 살펴보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본토와 혈령은 이미 원극을 맺어 결단코 갈 수 없으니 내지로 옮겨 사는 것은 오직 조정에서 명할 바다라고 하다가 지금 바야흐로 옮길 때를 당하여 굳이 거절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문으로 기거하기를 청하고 나중에는 마음대로 명령을 거역하니 이것은 비록 오랑캐에 늘 있는 태도이나 이를 제어하기를 진실로 마땅히 즉위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그대로 머물러 두면 그 종류들을 불러들여 오이와 칡덕굴처럼 번성하게 퍼지고 우리 땅의 허실을 자세히 알 것이니 이는 후일의 번진의 이로움이 아니며 강제로 옮기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마도 심중의 변화가 생길 듯하고 또 원래 살던 회령지방의 저들의 무리들이 많은 의심을 일으킬 것이니 이는 실로 변경을 생각하여 결단하기 어려운 계책입니다. 신등의 망령된 생각에는 회령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김단단무가 싫어하는 바이니 지금 김단단무에게 반드시 회령으로 강제로 돌려보낸다고 말을 하면 싫어하는 바가 내지에 사는 것보다 심하여 그가 반드시 한결같이 조정의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이 말로서 시험해보고 내지에 살고자 한다면 병조의 계목에 의하여 시행해서 존무의 뜻을 보이고 회령으로 가고자 한다면 병지를 가지고 압송하여 원래 살던 부락에 맡기시며 그이 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는 뜻에 합할 것입니다. 하고 어세겸 이경동기 김긍류 임수창은 의논하기를 해산지방은 바로 영안도에서 매우 가까운 땅이고 그 방하는 곳이 곧 건조의 적이며 압록강이 이곳에서 비로소 발원하므로 그 흐름이 매우 얕아서 험함을 삼아 의지하기 어렵고 토병이 매우 약하여 변방의 방배가 너무 허소해서 조정에 상상 염려하는 바입니다. 근자의 건조의 적인 만포와 벽동지방을 다시 침범하고 또 기병을 모아 해산 근변에서 형체를 드러내어 그 형세가 장차 침범할 조짐이 있으니 변경을 튼튼히 할 대책을 진실로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단단무는 본시 건주의 종류이므로
그 마음을 측량할 수 없어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지극히 가까운 땅에 그대로 살게 하여 번리를 삼는다면 우리는 이를 믿기를 복심과 같이 하고 저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품고서 우리의 군마의 강약과 농민이 사는 것을 환히 알아 몰래 서로 가르쳐주고 인도에서 출몰하는 근심거리가 된다면 장차 어떻게 이에 대응하겠습니까? 또 근년의 일로서 본다면 적도가 일찍이 번경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다만 저들이 변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인하여 갑자기 김단남부의 수금을 풀어주고 몸소 정탐하도록 위임하여 그들이 준취하고 사냥하는 자체를 따라서 돌아오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저들의 유기는 왕래하며 사냥하여 스스로 수초가 풍부한 사이에서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남도의 군사를 급히 동원하여 적에게 대응할 계책을 삼아 군사를 징집하고 명령을 받들게 분주할 때 저들은 스스로 계책을 얻고 우리는 스스로 소유하여 그 패가 말할 수 없습니다. 금년 이와 같고 명년에 또 이와 같으면 장차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병가에서 이른바 빨리 수과에 필요하고 여러 방법으로 그르쳐서 승산은 저들에게 있고 우리는 먼저 그 패를 받는 것입니다. 저들의 왕래가 끊임이 없는 것은 한갓 김단단무 등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김단단무가 저의 동도의 주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를 믿고 번리를 삼으려 하니 또한 소홀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준 등이 아는 것을 보면 하나는 이 시합이 항상 말하기를 금년에 우리들이 비록 내지로 들어간다 하여도 명년에 동류인이 반드시 많이 와서 살리어 할 것이므로 국가에서 모두 내지로 들여보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저들로 하여금 많이 나와서 금지하기가 실로 어렵다고 하였으며 하나는 말하기를 김단나무가 사는 곳은 토지가 비옥하여 진시로 경작하며 살만한 땅입니다. 이에 앞서 저들은 거진에 가까운 곳이어서 일찍이 그곳을 익히 보지 못하였는데 지금 김단나무들이 1년 동안 여기에 살면서 토지가 비옥하고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이로움을 자세히 알았으므로 반드시 이곳에 살려고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비록 김단나무를 강제로 옮기게 해도 뒤에 같은 무리가 있어 저들이 군치하여 와서 오진의 예의에 의하여 거주하기를 청한다면 어떻게 이를 조처하겠습니까? 본래 우리 땅이 아니니 진시로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앞서 저들이 이곳에 와서 살았던 자들이 토지가 비옥한 것을 알지 못해서 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위력을 두려워해서 감히 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만약 둔취해 와서 산다면 우리는 장차 손을 대지 아니하고 금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적국의 관계 가운데는 항상 수백 년의 넓고 빈 땅을 남겨두어서 우리가 감히 가지 못하고 저들이 감히 오지 못한 연후에야 허실을 서로 알지 못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며 정후가 몰래 가더라도 훗을 내는 근심이 없게 되고 군대의 행진이 이로를 끌게 되어 조석에 갑자기 이르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김단담무 등을 지책 사이에 머물러 둔다면 우리의 허실을 저들이 모두 알게 되고 우리는 곧 심상하게 여기어 해이되는 조짐이 없게 되니 그 불가한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후가 넘어갈 수가 없어 저들과 그 무리들이 반드시 당을 이루어 서로 정보를 알리는 꾀가 있을 것이니 그 불가한 것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김단나무 등을 주인으로 삼아 혹은 사냥을 칭탁하고 혹은 탐시를 칭탁하여 왕래가 끊이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어찌 몰래 흉추를 끌어들여 대비하지 않을 때에 엄습해서 가만히 일어나 군사를 그르치는 화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이 셋째입니다. 그리고 해산은 병마가 외롭고 약하여 오진과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곧 해산 성 밑에도 번리를 설치하였으나 이것은 주객의 강약이 서로 돕는 형세를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계책을 따른다면 이는 이른바 호랑이를 놓아주고 스스로 막아 지키는 것이니 그 불가한 것은 넷째입니다. 지금 만약 김단나무를 그대로 머물러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무리들은 자연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온다 하여도 거절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미리 저 계책을 만들어 저들에게 누스라 하면 저들은 이를 위한 계책을 얻게 되어 이로 인해 헌단을 만들게 되니 그 불가한 것이 다섯째입니다. 만약에 토지가 비옥해서 저들이 반드시 둔치해 와서 살려고 한다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 앞서 국가에서 이미 둔치해 와서 살 것을 염려하여 미리 그 건주를 끊어버리려고 하였는데 지금 곧 반드시 그대로 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여 퍼지게 하려고 하니 그 불가한 것이 여섯째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낭이 승거가 헌단을 만든 이래로 야인이 또 와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염려한다면 조정에서 영로를 주살한 거사가 옳았습니까? 잘못이었습니까? 이를 주살해요. 우리 조정에서 얼마의 해를 받았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위험이 저들의 땅에 떨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여 복종합니다.
그 뒤에 주살당한 저들이 거의 100여 명에 이르는데 어찌 그 자손과 결여부치가 없어서 이것을 조중에서 염려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끌어들여서 저절로 겁을 낸다고 말을 하니 그 불과한 것을 7제입니다. 만약에 오준의 예에 따라 그대로 살게 하여 피인들의 성세를 듣고 보게 하는 것이 국가에 유익함이 있다면 어찌 인면수심이므로 믿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의탁하여 복심을 삼기를 기약하겠습니까? 정과 사가 어긋나니 그 불과한 것이 8제입니다. 신이 반복하여 헤아려도 그 가한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의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라. 병조와 정난조의 의논이 훌륭하다. 이 뜻을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하서하라 하였다. 복심지화는 덜어버릴 수 없는 근심을 말한다. 횡노는 멋대로 논합니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시 8년 11월 18일 개축 첫번째 기사. 의금부에 갇힌 주인 김석이 상소하기를 신이 우매한 몸으로 문과에 합격하여 외람되게 사록에 제수되었으니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너무 지나칩니다. 그러나 지금 터무니없이 아비의 임소에 따라가서 상을 만나 기생과 간통하였다는 비방을 당하였는데 실로 매우 애매하지만 호소하여 고할 바가 없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한데 분명하게 밝은 일은 사람들이 밝힐 수 있으나 애매한 일은 진실로 성현이 아니면 분명하게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공야장의 옥사를 의심하였으나 공자께서 죄로 여기시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모두 광장의 불효를 일컬었으나 맹자께서 그렇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만약 공자 맹자의 슬기가 아니었다면 천년 뒤에도 두 사람은 죄를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이 어렸을 때부터 학문의 뜻을 두어 예의의 법을 조금 압니다. 어째 차마 가슴을 두드리며 고급 하느날 기생을 간통하겠습니까? 신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의심한다는 것이 이처럼 극에 이를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신이 상을 당한 것이 가보년 여름에 있었으니 이미 지난 14년이 지났습니다. 신이 삼가 춘추 전월 상고하건대 천도가 10년이면 반드시 일주하고 인사는 10년이면 반드시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10년의 애매한 일을 추액함에 크게 위법한 단서가 없자 그 당시의 인물을 형추하고 신의 몸에 신장이 2차례나 미쳤으나 써도 또 위법한 단서가 없었는데 다시 형벌을 가하기를 청하여 오로지 거짓 자복하도록 힘쓰니 신을 보잘것없는 목숨이 결단코 운명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고인이 이르기를 매질 아래에서 무엇을 구하여 얻지 못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저 사람들이 10년 전에 수령의 아들에게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다시 더할 언의가 없으니 잡혀오는 길에서의 노고와 냉방에서의 결박당한 고통이 원망을 산 것은 신의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이 만약 조금이라도 범한 바가 있었다면 저 사람들이 무엇이 애석함이 있어 2차례 형벌을 참으면서까지 신의 허물을 가리려 하겠습니까? 장독이 뼈를 찌르는데도 참 허위로 거짓말을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여 허위로 자복하도록 기약한다면 저들이 어찌 감히 자기의 생사를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구하려 하겠습니까? 대명률에 근거 없이 간통하였다고 자목하는 자는 논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간이니 하나도 간통하였다고 지목하는 자가 없는데 거듭거듭 형벌을 가하여 거짓말하기를 기대하니 신은 매우 원통하고 답답합니다. 신이 이미 2차례 형벌을 받아 살갗이 찢어지고 터져서 장독이 뼈를 두드리고 사체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정실을 변명할 것 같으면 형장의 몸을 망치고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종신토록 금고될 것이니 신의 일신의 전후 구렁텅이가 마치 쓴 양이 울타리를 받은 것 같이 진퇴유곡입니다. 한 번이라도 형장에 핍박받아 억울함을 변명하여 풀지 못하면 신이 종신토록 금고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화가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히 성명에게 버림당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에 부르짖으며 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가 이를 내버려 두고자 하였으나 대간이 논박하기 때문에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지금 상소의 뜻을 보니 과연 애매한데 공개되고 또 일이 10여 년 전에 있었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영돈형 이상과 정부에 의논하라 하였다.
심해와 윤필상, 이급배, 손순효,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김석이 범한 바가 14년 전에 있었으므로 해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정이 명백하지 않으니 추론하여 주의를 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은 전번에 의논해서 이미 주문하지 말 것을 아뢰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문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석이 그 형 김하, 김거와 더불어 상중을 무릅쓰고 기생을 간통한 것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 널리 전파되었었다. 세속에서 아비가 살아있는데 모상을 당하면 소상 뒤에는 흑립을 쓰는데 김석 등만이 백립을 썼었다. 어떤 유생이 밤에 그 집 문에 쓰기를 그 갓은 검게 하더라도 마땅히 그 마음은 희게 하라 하였다. 이웃에 사는 생은 허규의 계집종이 업류를 해득하였는데 김과와 김석이 서로 간통하였다. 허규가 그 계집종을 꾸짖기를 형제가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서로 간통하느냐 하고 그 사람됨을 더럽게 여겨 그 계집종에게 다시 간통하지 못하게 검하였으나 그치지 않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유순을 가선대부 형조 참의로 최응현을 통정대부 이조 참의로 윤회를 통정대부 형조 참의로 성숙을 통정대부 호조 참의로 김용유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결성인 김사랑이 승정원에 나와 아뢰기를 지난 8월 검은깨에 평안도철산 등지에서 곡식을 무역하여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갔다가 갑자기 태풍을 만나 한 달 이상 표류하면서 우연히 어느 곳의 큰 섬에 머물렀는데 그 주위가 하루 정도 걸릴만하고 소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무성하게 빽빽하였습니다. 느닷없이 5사람이 궁시를 차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무태 내리지 않아서 쏘아 죽이겠다고 하므로 우리들이 즉시 배에서 내리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 즉시 결박하기에 우리들이 애걸하여 함께 살기를 원하였더니 곧 결박을 풀고 수수밥을 먹였습니다. 그 섬에 사는 자는 남자가 5명 여자가 5명 아동이 4명인데 다만 촉사가 4채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녀의 옷은 노루 가죽을 썼고 치마는 포 2폭을 썼으며 활시위는 가죽을 썼고 화살대는 나무를 썼으며 그 언어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괴수로서 이름이 이말근이라고 하는 자만 우리나라 말을 아는데 말하기를 나의 선인은 본래 의주인인데 요역을 피하여 요동에 갔었다가 다시 이 섬에 옮겨와 산 것이 지금 3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노루와 수다를 사냥하여 먹고 한 달 동안 살았는데 이 말근의 작은 딸이 나에게 한 말의 조를 주며 손가락으로 목을 자르는 신용을 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이곳에서 살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니 마땅히 속히 나가라고 하기에 우리들은 비바람이 치는 저녁을 이용하여 동시에 배를 타고 닷센 만에 철산지방의 대화도에 돌아와 닿았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해적이니 청근대 이를 체포하소서 제가 마땅히 인도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관이가 낮은 무신이나 파죽이 가운데 지략이 있는 자를 가려보내어 가서 보게 하고 마땅히 다시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2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성중과 남도절도사 여자신에게 유시하기를 오랑캐는 우리의 종류가 아니므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르다. 그러므로 옛날의 제왕이 내외의 구분을 어미하고 화이의 구별을 신중히 한 것이 지극하였다. 해산지방은 바로 영안도에 가까운 땅이고 압록강의 근원이 이곳에서 시작하여 물의 흐름이 매우 얕아서 지세의 험함을 의지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토병이 약하여 비여가 매우 허수하다. 이것이 내가 일찍이 북쪽의 염려를 잊지 못하는 까닭이다. 김단남무 등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믿기가 어려운데 이들로 하여금 가까운 지역에 살게 하고 공허한 지역경에 들어가게 하여 그 종류가 번성하게 퍼지고 와서 부쫓는 것을 인연하여 우리 병마의 강약의 형세를 알고 우리 농민이 사는 상황을 엿보아 겉으로는 복심인 채 보이고 속으로는 마음을 품어 가만히 종류들을 끌어들여 상통하고 출몰하는 것이 환난이 되니 지극히 염려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조정의 인원이 모두 내지로 강제로 옮기려 한 것이다. 그런데 김단남무 등이 반복하여 여러 가지로 속이고 공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흉계가 이미 드러났는데
이들을 믿어 복심을 삼고 적에 올려서 번일을 삼고자 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마땅히 김단단무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처음에 이곳에 온 것은 올즈캅의 보복을 두려함이었다. 너희들의 목숨은 이곳에 살면 살게 되고 저곳에 가면 죽게 된다. 우리나라의 힘으로 너희들을 결박해 보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너희들의 처음의 말이 본토와 혈행은 이미 원극을 맺어 결단코 갈 수 없으니 내지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므로 전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강원도에서 양전을 택하여 농기를 갖추어 살도록 허락하셨으니 전하께서 너희들이 재생의 연애가 있으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처음에는 기거하기를 원하나 나중에는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상상을 기망한 주의를 너희들은 끝내 변명할 수 없으니 마땅히 속히 본토로 돌아가야 한다. 성녀가 이미 결단하시고 국론이 이미 정해졌으니 고칠 수 없다. 그것을 속히 조처하라고 하라. 이와 같이 계위하면 저들이 장차 끌고 돌아올 것이다 하였다. 혈계는 간사하고 능청스럽게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추의 인이와 쌀이기를 김석의 일은 강상에 관계되니 귀일 하도록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두 차례나 권장을 때려 신문에도 오히려 승복하지 않았다. 지금 만약 형벌을 가한다면 아마도 운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2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평안도 병마 오후 최진하와 평사 홍찬의 방수를 삼가지 아니하여 야인으로 하여금 외질괴와 벽동에서 입고하여 인축을 살해하고 노략질하게 한 죄는 유리 결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빼앗아 변방 먼 곳에 충군하는 데 해당되는데 홍찬의 아들과 최진하의 아내가 모두 그를 올려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용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최진하는 우후로서 변무를 조치하지 못하여 적들로 하여금 쳐들어와서 인물을 상해하고 노략질을 하게 하고 또 지금 상상의 은혜를 바라니 그 죄가 더욱 심합니다. 그러나 홍천은 문서의 기록만을 전장하여 방수에 있어서는 최진하와 차이가 있으니 감당하여 과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지금 홍천의 아들이 상수한 것을 보니 매우 불가합니다. 국가에서 평사를 설치한 것이 어찌 문서를 기록하는 것뿐이겠습니까? 모든 군무를 마땅히 주장과 더불어 일체로 조치해야 합니다. 지금 주장은 이미 그 죄를 받았는데 홍천만이 어찌 홀로 면하겠습니까? 하고 홍흥 이격배는 의논하기를 최진하와 홍천은 모두 다 망녀로서 주장을 돕지 못하여 적들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율의 이 조항은 오로지 주장으로서 튼튼히 지키지 못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요자도 이 조항으로 논단하는 것은 과중한 듯합니다. 더구나 평사는 문서의 기록만을 관장할 뿐이니 더욱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윤필상의 논에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찬은 젊었을 때부터 여색을 좋아하고 금속하지 아니하여 일찍이 윤필상의 평양에 있는 기생 서홀월을 간통하였으므로 윤필상이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이때 이 의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2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추의 인이와 쌀이기를 홍사순이 처음에 이르기를 김석의 기생 백옥아가 빈소에 출입하였다라고 하였다가 곧 말을 받고 다만 문 밖에서 문안하였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석이 비록 해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어찌 어미의 빈소가 있었던 곳을 잊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관아의 서현 뒤에다가 초빈을 하였다고 하다가 뒤에는 서헌박 빈터에 가가를 지어 성빈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같이 어긋난 단서가 있는데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근대 귀일하게 추국하소서니 정교하기를 만약에 다시 공문할 것 같은 마땅히 대간과 홍문관원도 공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내버려 둔 것이다 하였다. 최인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에 대간과 홍문관을 공문할 것이면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연사는 언건을 주문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공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대의 말과 같은 마땅히 대간과 홍문관원도 아울러 공문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언근은 소문의 출처이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23일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신말주 등이 와사리기를 김석이 상중에
기생을 간통한 일의 상태가 이미 드러났으니 대감과 홍문관에서 논한 바가 무근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언근을 주문한다 하니 정근데 비엄하게 수사니 전교하기를. 이제 경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대감과 홍문관도 아울러 구문한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를 묻게 한 것이다. 지금 아래는 것은 어찌하여 고쳐 말하느냐 하였다. 신말주둥이 아뢰기를 어제 죄인이 다만 아뢰기를 만약에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근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석의 일은 사정이 이미 갖추어지고 어긋난 단서가 이미 드러났으니 대감과 홍문관을 구문하지 않더라도 실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간을 아울러 구문하면 틀림없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은 신등이 의논하지 않은 것인데 죄인이 어찌 이를 아뢰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죄인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죄인의 대답이 신말주둥이 아른 바와 같으니 우부승기 경준이 아뢰기를 만일에 출납한 말이 많았다면 혹 빠지는 수가 있으나 죄인이 아른 말은 다만 두어 마디 말이므로 분명히 쉽게 기억했습니다. 대간을 아울러 공문하라는 말은 죄인이 실로 아뢰었습니다. 사관과 주소도 모두 들었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죄인이 말을 고친 정류를 hom부로 하여금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23일 모 두번째 기사 사은부 대산 선건 등이 맞사르기를 지금 김석의 일로 인하여 언근을 추문하니 대저 남의 일을 말하는 자가 어찌 다 친히 보았겠습니까? 반드시 전에 들은 바가 있었어입니다. 만약에 언근을 묻는다면 누가 감히 남의 과실을 말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만약에 다시 김석을 공문할 것 같으면 마땅히 대감과 홍문관원도 아울러 공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내버려 두고자 하였었다. 어제 간언에서 아뢰기를 만약에 대간에게 물을 것 같으면 반드시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주문할 따름이다 하였다. 선건 등이 아뢰기를 만약에 교문의 엄미한 일이라면 반드시 언근을 물어야 실정을 알아낼 수 있지만 김석의 일과 같은 것은 그 의미를 공아에 초빈하였으므로 관아에 소속된 인리 중에 반드시 듣고 본 자가 있을 것이니 이들을 끝까지 주문하면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터이므로 언근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산교하기를 관아에 소속된 사람이 많아 죄다 불러와 공문할 수 없고 만약에 사자를 평양에 보낸다면 지금 중국 사신이 오는 것으로 인해 영로가 소요스러운데 어찌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선건 등이 아뢰기를 만약 사람을 보내어 주문한다면 과연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관아에 소속된 사람이 많다 하여도 어찌 다 일에 관여 하였겠습니까? 그 중에 반드시 물을 만한 자가 있을 것이니 신등의 생각에는 일에 관여된 사람 가운데 고분고분이 수종한 자만을 우선 잡아서 빅문하면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정교하기라. 내가 김석에게 어찌 사사로움이 있겠느냐. 다만 일이 12여 년 전에 있었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 가하다. 언근도 묻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선건 등이 아뢰기를 김석의 일은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므로 만약 분명히 분간하지 않는다면 김석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바가 있을 것이니 청근대 끝까지 공문하도록 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2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24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신말지와 집이 한사문이 아뢰기를 김석의 일은 해가 비록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강상에 관계되니 끝까지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가 오래된 일은 실정을 알아내기가 어렵다. 자세히 들으니 김석의 기생도 이미 죽었고 일에 관여된 사람도 생존한 자도 다만 홍사순뿐이라 한다. 김석과 홍사순의 초사가 크게 어긋난 단서가 없는데 김석 등은 이미 두 차례 신장을 받았다. 건부에서 다시 형부를 가하기를 청했으나 만약 김석이 실제로 이 범죄가 없었다면 어찌 갑자기 허위로 자복하겠는가. 만약 다시 주문한다면 마땅히 언근의 출처를 물어야 하는데 헌부에서 아린 바와 같다면 아마도 언로가 맡길 듯하다.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내버려두는 것이 가하다 하고 이어서 저구에게 물었다. 영사 윤필상과 동지사 이경동이 대답하기를 일이 강상에 관계된 것이 같으면 어찌 해가 오래되었다 하여 내버려 두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김석의 기생이 소복을 입고 빈소에 출입하였다 합니다. 김석이 만약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기생이 비록 이와 같았다 하더라도 결탄코 남의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김석이 본래 경박하기 때문에 자자하게 퍼진 것이 이에 이른 것입니다. 김석과 같은 자는 결탄코 불쌍히 여길 만한 자가 못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버려 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09권 성조 18년 11월 24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이제와 병조의 전지하기를 이세우와 김승경을 서용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을 209권 성조 18년 11월 24일 개미 네 번째 기자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송령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유생들이 전혀 성균관에 거처하지 아니하여 성균관에서 가동을 가두어 출연하기를 독촉한다 하니 대체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들이 어찌하여 성균관에 거처하지 않는가 하였다. 시독관 박승약이 아뢰기를 학교는 치도에 관계되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원점의 법이 있으나 지금 잘못 회의되었으니 청컨대 이 법을 거듭 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송령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임진 연간을 보니 이 극기가 대사성이 되었을 때 학도들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균관을 수리하는 일로 인하여 가동을 가누는 것도 정대하지 못하다 하였다. 송령이 아뢰기를 동제 서재의 유생의 수효를 주서와 사관을 보내어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송령이 또 아뢰기를 이 앞서 대마도주의 선박은 해마다 50척으로 약속하였는데 지금 온 것은 다만 10여 척뿐이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승근이 사신으로 가서 마탕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모비는 국가의 대사입니다. 신이 덕건대 세조조 때에는 활쏘기를 관람하기도 하고 진법을 익히기도 하며 그때의 무사가 썩 잘 단련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무죄가 능한 자가 다만 어여소의 무리들 뿐이므로 이로 인해 진법을 익힐 때 기울이 차슬을 이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러나 왜는 본래 간사고 교활하니 반드시 정승근이 사신으로 가서 마땅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걱정이 유생을 대우하기를 너그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문득 가동을 잡아 가두므로 어세겸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춘궁을 지을 때 군주를 부리던 법으로 유생을 대우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이 걱정이 이때 춘궁 조성 제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한 것이다.